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대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인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럴 방침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박관천 경정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박경정이 지난 4월 초에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이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이 문건을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경정이 작성한 유출 경위서가 유출자를 처리해달라 이런 사실상의 진정서라고 보고 무고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보고 명예훼손죄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십상시 문건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원한다면 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박경정이 청와대 문건들을 외부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렇게 들썩거린 사건이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는데 이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의 결론대로라면 이 박경정이 몰래 쌓아놓은 문건들을 한모 경위가 복사를 하고 숨진 최모 경위가 유출했다는 겁니다. 비교적 단순한 그 경로인데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일단 최모 경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중요한 문건들을 왜 유출했는지 그 동기가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문건의 경우에는 보통 내용을 주더라도 구두로 정보를 줄 뿐이지 문서체 통째로 넘기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복사를 했다는 한모 경위의 부인은 청와대에서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최모 경위도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쓰고 자살한 바 있습니다. 또 박관천 경정이 모두 조작했다면 도대체 왜 이런 많은 양의 소설을 썼는지 그 동기도 여전히 개운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죠. 네. 또 임시국회 시작한 지 언제 됐다고 벌써 이틀째 파행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운영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검찰 수사 이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정치연합 측은 의사 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부정적인 여론일 것을 우려해서요. 이 부분적인 보이콧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동안에 정치권 등의 쇄신 요구가 많았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 입을 열었네요. 여론을 잘 듣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지 아닌지 좀 알쏭달쏭합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개각이나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쇄신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론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민경욱 대변인은 이 조만간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인적 쇄신 가능성을 전망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서 쇄신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면 전환용으로 개각에 부정적인 대통령이 당장 쇄신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내일 결정되죠.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소송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통진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이정희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비선 권력 개입 의혹 위기를 탈출하고자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얻어내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 최종 변론을 마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 갑작스러운 선고 통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료를 지울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열리는 해산 심판에서 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진보당은 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네,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 대한항공 임원 통신 기록을 압수해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는 등 이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모 사무장은 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조현아 씨가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보고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요. 네. 이 조현아 씨가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 증평에서도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충북 증평군 돼지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견된 건 이달 들어서만 9번째인데요. 농림부는 구제역의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위기 경보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높였습니다. 네. 네, 정부는 구제역이 확인된 진천과 청주, 증평, 음성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요.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그 백신 접종 실시 여부와 항체 형성률 등을 고려해서 해당 사육 농가나 농장 전체로 그 살처분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구제역 원인은 밝혀졌나요? 확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이번 구제역은 농장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네. 백신 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한 유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데요. 그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어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추가로 발생할 우려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가 구제역 방역 활동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진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초기에 긴급 백신 접종을 했지만 그 접종한 다음 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 돼지 구제역은 지난 7월 경북 의성과 고령, 8월 합천 등에서 발병한 다음에 주춤하다가 겨울이 되면서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파가 계속돼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구지역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강해져서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네. 축산 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일모직이 국내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 공모가의 약 2배로 거래를 마쳤습니까? 네, 제일모직이 상장 첫날 오늘 그 공모 가격의 2배로 출발해서 그 시초가 대비 6% 오른 11만 3천 원의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제일모직의 거래 대금은 1조 3,652억 원으로 상장의 역대 최대 거래 대금을 기록을 세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뤄진 거래의 무려 27%가 제일모직 주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장 성공 배경에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았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그 오너 일가가 기업 가치를 높여줄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제일모직 상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재해기획 사장 3세들은 약 6조 원의 상장 차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투자액 81억 원에 무려 733배에 달하는 거고요. 이 부회장은 그 삼성 SDS와 제일모직 상장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5조 9,864억 원으로 올라서 단숨에 이건희 회장에 이은 재계 2위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스웨덴 가구 업체죠. 이케아. 네. 오늘 문을 열었네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면서요? 네, 그동안 그 국내의 가격 차이와 일본의 지도 표기로 논란이 됐던 이케아가 오늘 경기 광명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5만 9천 크기의 매장에서 가구, 침구, 생활, 주방용품 등 8,600여 개 제품을 판매하는데요. 광명점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쇼핑하려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 오늘 그 하루에만 2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에 그 언론 대상을 공개로 한 그 이케아를 다녀왔는데요. 네. 그 특징이 집이나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그 이케아 제품으로 꾸며놓아서 예, 그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가구점이긴 하지만 향초, 봉제 인형, 욕실용품 등 막 생활용품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대형마트 아니냐 실제로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엄청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같은 제품인데 국내에서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고 예. 또 다른 가구업체와 다르게 그 조립이나 배송비를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합치면 국내 가구 제품들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주차란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그 이미 그 주차장 2,000대가 모두 차가지고 네. 예, 좀 곤란을 겪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 인터뷰. 이게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소재한 미국 코미디 영화죠. 근데 개봉이 다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작사 소니 영화사가 그동안 이제 수차례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네. 결국 이 문제의 작품 더 인터뷰 극장 상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칭 평화의 수호자라고 하죠. 이 해킹 단체 GOP의 테러 위협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어제 9.11 테러를 거론하면서 더 인터뷰를 개봉하면 관객들에게 테러를 가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네. 이후에 이 리걸 엔터테인먼트 그룹 등 이 대형 극장 체인들이 잇따라 이 더 인터뷰 상영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결국 이 소니 측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25일 개봉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봉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나중에라도 이 더 인터뷰를 극장에서 추가적으로 개봉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특히 소니 측 이번에 이 영화 제작사로서 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네. 이 같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냥 아예 상영을 안 한다고요? 그거 참. 네네. 네. 극장 개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수사 당국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 해킹 공격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배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수사기관이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요. 현재 언론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이제 흘리고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 등 이 보도를 보면 이 미 정보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 북한이 최근 이뤄진 소니 해킹 공격에 중심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니가 그동안 해킹 피해를 입은 걸 보면 지난달에는 이제 할리우드 유명 인사와
영화사와 전현직 임직원 등 이 4만 7천 명의 신상이 공개됐고요. 네.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 여러 편이 이제 해적 사이트에 유출되는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됐던 게 이 소니 임원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네. 이 안젤리나 졸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등에 대해서 이제 뒷담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이제 또 해킹을 통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소니 측이 더 인터뷰 개봉이 취소되면서 이 손해를 입은 액수도 어마어마한데요. 네. 지금 현지에서는 45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니가 이 미국 기업 사상 가장 값비싼 해킹 피해를 본 업체다. 뭐 이런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아마 이제 현지 시각 18일쯤에 해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쿠바 정부가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석방을 했죠. 그렇게 네네. 하면서 미국과 쿠바가 50여 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양측의 수감자 석방이 국교 정상화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네. 먼저 이 쿠바 정부가 지난 2009년 이후 이제 간첩 혐의로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지난 1998년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수감 중이던 쿠바 정보 요원 3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어서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 그로스 석방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외교관계 정상화를 포함해서 쿠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쿠바를 테러 지원구에서 해제할 것도 검토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네. 같은 시각에 이제 쿠바에서도 답이 왔습니다. 수도 아바나에서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무려 54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양국은 이미 지난해 봄부터 수차례 이제 비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런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 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양국 지도자들한테 이 개인적으로 호소도 하고 또 편지도 보냈고요. 네. 또 양국 대표단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과 쿠바가 이제 고위 관리들이 서로 방문도 할 거고요. 대사관도 개설하고 또 오래된 각종 제재들 이런 걸 없애기 위한 협상에도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평범한 주부가 마약 운반범으로 몰려서 프랑스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작년에 배우 전도연 씨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이 마약 운반의 주범이 10년 만에 붙잡혀서 국내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께서는 참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요. 전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기로 하고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년 네. 만에 범인이 붙잡혔답니다. 얘기 들으셨죠? 네, 뉴스로 봤어요. 네, 심정이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잡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죠? 전혀 모르죠. 전혀 네. 모르죠. 남편의 네. 후배? 네, 그 후배 외에는 예. 아무도 몰라요. 남편의 네. 후배가 이 사람을 아는군요. 맞습니까? 네, 그러겠죠 아마.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께서는 남편의 후배의 부탁으로 이 물건을 받고 네. 이 배달을 해줬는데 네. 그게 마약인 줄 전혀 모르셨다는 거죠? 전혀 몰랐죠. 예. 알았더라면 애를 냅두고 예. 그리고
물론 저도 400만 원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예.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4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마약이란 거를 상상도 못했죠.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400만 원 네네. 받고 보석에 받지도 못했죠. 결국. 네, 받기로 하고 보석 네네. 원석인 줄로 알고. 예, 원석인 줄 알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배달해 줬는데 발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400만 원도 못 받으셨고. 네. 네. 근데 그 공항에서 붙잡히셨던 거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공항에서 바로 이제 교도소로 이송이 됐죠. 교도소로. 네. 그때 뭐 우리 대사관이라든가 남편분과 연락이 됐었나요? 전혀 연락이 안 됐어요. 전혀 연락이 안 대사관도 됐어요. 연락이 안 됐고. 그리고 일단 전화를 못하게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연락이 되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교도소 프렌치 교도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네. 대사분이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영사분이 오셨어요. 영사가 한 분이 왔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던 건데 영화에도 나왔었지만은 그 교도소가 프랑스 카리브해에 있는 마르티니크 교도소입니까? 아니 이제 프렌치 교도소 있다가 마티니크로 이제 이송이 됐죠. 이송이 돼서 예, 3개월 정도 파리에 있다가 네. 마티니크로 이제 이송이 된 거죠. 네. 그 전부 합쳐서 한 1년 몇 개월 사셨죠? 보호 감찰까지 하면은 2년 2개월이 좀 넘었죠. 그렇군요. 교도소 안에서 한 1년 몇 개월 사시고 나중에 나와서 1년 4개월, 6개월 정도 살다가 나와서 또 아파트에서 또 이제 보호 관찰 받으면서 또 몇 개월 동안 네네네. 계속 이제 감시를 당하시고 그러셨더군요. 그쵸. 네. 자, 그런데 그 나중에는 이제 또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정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때 형이 1년 나왔습니까? 예, 형이 1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미 살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감이 되실 일이 아니고 그건 이제 이미 이런 억울한 사진이 밝혀진 이후의 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단순 가담을 했다고 해서 징역 1년이라고 왜 선고를 합니까? 마약인지도 모르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참 대사관 쪽에서는 신경을 안 써줬다. 전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대사관은 신경도 안 쓰고 네티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티즌들이 아이고. 예. 제가 이제 추정 60분 나가고 나서 네티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파리에 굉장히 유명하신 변호사님이 저를 무료로 변호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무죄를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셨는데 어차피 현행범이니까 1년은 받았는데 제가 1년보다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변호사분도 니네 나라 가서 소송을 해라. 뭐든지 도와주겠다 했는데 예.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소송을 했으면은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면 이길 확률은 별로 없겠지만 돈은 벌었었을 거예요, 진짜. 예. 근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예. 애기도 있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 프랑스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마약인 줄 모르고 날라다 줬는데 말이죠. 네. 400만 원 받기로 해서 좀 받지도 못했고요. 보석인 줄인 경우에. 대사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랬어요. 그냥 창피하다고. 뭐가 창피해요? 이런 일로 이렇게 면회오는 자체도 창피하고. 네. 굉장히 창피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외교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돕지는 못할 망정 대사관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혼내줘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영화도 개봉되고 나서 영화는 그 외교부에서 제가 한번 그 뉴스를 봤어요. 외교부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시는데 영화는 허구일 뿐이다. 그 영화는요 정말 미화된 거거든요. 영화니까 미화된 건데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지어서 만든 영화라고 그렇게 말씀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나셨겠네. 예. 거기에 이제 외교 당국에서는 잘못한 게 나오니까 변명하려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죠. 사실이 다 버젓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참 이번 일을 당해 보시면서 정말 제외 국민의 그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외교 당국이 너무 소홀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겠네요.
저는 뭐 애국자는 아니지만 네.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한국 사람만 봐도 참 한국말이라는 자체도 너무 소중하고 한국 사람 보는 것만도 되게 반갑고 네. 그랬었는데 네. 그분들은 저를 너무너무 창피하시더라고요. 창피해요. 아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세상에. 그래도 이제 뭐 일단은 뭐 저도 죄인이니까. 무슨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으시구만. 제가 보기에는 저 프랑스 변호사 얘기처럼 무죄신데 프랑스에서 그렇게 재판을 한 모양인데 그 점에 네. 대해서도 좀 유감이 있긴 유감이 있네요. 그 3명이서 동시에 이제 재판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한 사람이 이제 한국인 통역하는 사람 한 분 계셨고, 예. 대사관에서 나오신 분 서기 분 계셨고, 예. 또 이제 저랑 돼서 3명에서 그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그래서 말이요? 그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무슨 통역하신 분도. 예. 변호사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예. 그 말을 하시더라고, 똑같이.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아무리 억울한지도 아니고 뭐 억울한 건지 뭔지도 파악도 안 하면서 네. 이렇게 방치를 해놓을 수 있냐, 이 사람들을. 아, 그 프랑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 새우 결론할 때요. 네. 외교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있어요. 네. 네. 뭐, 참, 외교부에 되게 할 말은 많은데요. 예. 물론 저도 죄인 입장이니까, 모든 거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네. 돈 받은 적도 없지만, 네. 제발 외교부나 그 높으신 분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 거지, 예. 권력 있다고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요. 아, 제발. 예.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거짓말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도요. 네. 그러니까 쥐도 코너에 몰리면 할 말 많다고. 네. 제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네.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싶으신 거로군요. 네, 정말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게다가 마약 주범이 네, 잡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요. 아니, 난 주범이 이제 외국 되게 큰 조직이라 그래서 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일 좋은 계기로 삼으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실제 주인공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강변북로 따라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 2건의 돌발 상황이 보이는데요. 먼저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는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이 구간을 지나서는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일단 동호대교부터 차도 많기 때문에 가양대교는 지나야 속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위로도 고장차가 좀 길게 치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2차로의 고장차 때문에 여의도권을 지날 때 밀리고 있고요. 이 차량들도 영동대교에서 여의도권 쪽으로 지나기는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가는 길 상계교 부근의 1차로의 고장차 때문에 이 여파가 길어져서 성동분기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상계교까지 아주 긴 구간으로 더디게 진행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호매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지금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네, 군복무 가산점제가 군대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5503번님께서는요. 여성 및 취업을 하지 않는 군복무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성실한 군복무에 대해 모두가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성실한 복무자에게 보상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취업 시장에 적용된다면 또 다른 불평을 낳을 수 있습니다. 8774번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취업하려고 군대에 가는 건 아니지만 나라를 지킨 2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은 9742번님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가 군대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하고 김진수 선수 맞붙었네요. 네, 코리안 더비. 네. 예, 그 코리안 더비를 펼쳤는데요. 네. 레버쿠젠 손흥민과 호펜하임 김진수가 오늘 호펜하임에서 열린 그 분데스리가 16라운드에서 나란히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 왼쪽 공에서 손흥민이 그 후반에 오른쪽 측면으로 옮겨서 그 왼쪽 풀백 김진수와 수차례 1대1 대결을 펼쳤는데요. 후반 33분에 레버쿠젠 벨라나비슛이 호펜하임 골키퍼 몸을 맞고 손흥민에게 향했는데 김진수가 필사적인 태클로 이 볼을 걷어냈고요. 그 손흥민은 후반 4분에 네, 이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다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레버쿠젠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호펜하임의 김진수 선수가 오늘 맞붙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레버쿠젠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결과는 손흥민 선수의 판정 승이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아름다운 승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선수가 경기 후에 유니폼을 교환했습니까? 그 장면이 저 카메라 방송 중계 카메라에 포착이 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손흥민과 김진수가 그 빨간색 레버쿠젠 유니폼과 그 파란색 호펜하임 유니폼을 서로 바꿔 입었는데요. 네. 그 손흥민이 김진수의 그 뺨을 살짝 때리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 8년 전에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맨유 박지성과 토트넘 이용표가 펼친 그 코리안 더비가 오버랩됐는데요. 네. 당시 박지성은 이용표의 볼을 가로채서 루니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는데 그 박지성이 망연자실해하는 그 이용표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그 손을 잡으며 격려하는 장면이 그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 손흥민과 김진수는 그 1992년생 동갑내기 올해 친구인데요. 동갑내기예요. 예. 네, 2009년에 그 피파 17세 월드컵에서 한국의 8강행을 합작했고요. 김진수가 브라질 월드컵 직전에 부상으로 낙마했는데 손흥민이 출국날 전화를 걸어서 내가 탈락한 것처럼 가슴 아프다고 위로해줄 정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지성 선수 올해 이제 현역 은퇴죠. 친정팀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은퇴식을 가졌다는 소식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에인트호벤이 오늘 페예노르트와 홈경기 하프타임 때 박지성 은퇴식을 열어줬는데요. 그 에인트호벤 팬들은 그 박지성의 영문 이름을 네덜란드식으로 발음한 그 응원가인 위송 파레송을 불러줬고요. 네. 그 관중석에서는 그 태극기에 박지성이 그려져 있고 그 한국에서 온 전사라고 적힌 그 대형 걸개 그림이 내걸렸습니다. 그 박수로 화답한 박지성은 후반전을 그 아내 김민지 씨 그리고 그 은사 거스 히딩크 감독과 관람했는데요. 그 2002년에 에인트호벤에 입단해서 그 박지성이 그 2005년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행을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맨유, 그 QPR을 거쳐서 지난 시즌 그 에인트호벤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프로야구 KT가 오늘 기자회견 가졌죠. 새로 단장한 수원 야구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 내년 프로야구 1군 무대에 입성하는 KT가 오늘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그 신입 입단 선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그 FA로 영입한 김사율, 박기혁, 박경수, 그 20인 보호 선수의 특별 지명으로 뽑은 이대영, 김상현 그리고 롯데에서 방출돼 데려온 장성호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범현 KT 감독은 젊음을 무기로 패기 있는 야구를 하고 나아가서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야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그 프로야구 개막까지 딱 100일이 남았는데 신생팀 KT가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야구를 펼칠지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그 끔찍한 학살 사건. 네, 탈레반이 그냥 학교에 가서 자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분쟁 지역 전문 PD이시죠? 김명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학교에 가서 그 나이 어린 세상도 모르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총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탈레반이 무슨 이런 탈레반이 다 있습니까? 예.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전 세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그 파키스탄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그 각종 테러들, 그 탈레반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테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 그 사망자 수를 기록했고, 네. 그 기록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이 테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인권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부토가 귀국할 때 그때 이제 가라치에서 났던 테러가 가장 컸었는데 그때가 135명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148명까지 집계가 됐고요. 네.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게 산채로 이렇게 불에 태우는 시체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체 같은 경우 이제 더 감정을 받아야 돼서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도대체 이 탈레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학교에 가서 무고한 아이들을. 네, 그동안 파키스탄 군이 그 탈레반의 근거지인 와지리스탄이라고 이 지금 사건이 난 페샤와르보다 좀 밑에 남부에 있는 주인데요. 거기서 탈레반 격퇴 그 작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탈레반 병사가 1,100명 가까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탈레반 측 주장은 탈레반 병사라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죽였겠느냐. 더군다나 미군이 이제 무인기 통해서 더 많이 주민들을 사살했는데 그중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많았다. 특히 우리들의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이제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은 그런 보복극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리 탈레반이라고 그래도 어린 아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막 국제 여론이 아주 불리할 거다.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탈레반 쪽에서 또 나온 해명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10대 아이들 한 12세부터 이제 고학년만 죽였다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상 그거나 이거나 사실 네. 똑같은 말이긴 한데 네. 나름 어린아이는 안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들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그러니까 탈레반이 두 축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근데 이번 이 사건을 두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고 있고요. 비난하고.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이제 대변인이 있거든요. 자비울라라고 이 사람이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성명을 냈어요. 그걸 보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도 상당히 이 사건을 충격을 받았고 또 비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파키스탄 탈레반은 뭐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좀 다릅니까? 좀 지역이 다르고요. 지역이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뭐 특별히 뭐 평소에 하는 소행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았고 옛날에는 탈레반이란 뜻이 메사라고 이제 이슬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무장 조직으로 발전을 했고요. 네. 어느 조직이나 다 계파가 있고 나름 그 안에서의 정권 싸움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으면 2인자는 1인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탈레반도 똑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2인자나 3인자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충분히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그 존재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테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 올해죠. 12월 올해 연말을 기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철군을 합니다. 그러면 탈레반 안에서도 당연히 정계 개편이나 그 안에서도 이제 계파 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파들 중에 하나가 이런 소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키스탄 탈레반에는 한 17개 무장 계파가 하나 이제 TTP라고 파키스탄 탈레반을 이렇게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계파가 이 일을 저질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무려 그냥 5년간에 걸쳐서 1,000곳이 넘는 학교를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1,000곳까지는 아니고요. 파키스탄에 있는 뭐 학교를 다 모아도 1,000곳까지는 아니고 1,000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00번이군요. 예. 1,000곳인지 1,000번인지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지. 예. 주로 여학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이제 유세프 자이 말랄라 같은 경우는 그 파키스탄 탈레반의 희생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여학교도 많이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탈레반이 인정하는 학교는 이슬람 학교, 마드레사라고 불리는 코란을 공부하는 이슬람 학교입니다. 그 나머지 학교들은 서구식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서구식 사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이슬람 원리주의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마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번에 그저 호주 시드니에서도 카페 인질교육 있었죠? 예, 그렇죠. 네. 예. 또 이번에 파키스탄 탈레반들의 이 학교 테러 사건. 이건 이제 이 소프트 타깃을 노렸다. 이제 이런 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테러 양상이 계속 소프트 타깃으로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IS나 아무리 탈레반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병력이나 어느 나라 한 나라의 병력과 정면으로 맞서게 됐을 때는 당연히 병력이나 이런 군사력이 떨어지게 되죠. 전쟁이라는 서로 힘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약자들을 노려서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를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민들이 다니는 카페를 공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충격요법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선전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시드니 카페 인질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설픈 그런 테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인질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그렇게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가지고 단지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의 그 총 한 자루만 누군가가 결심하게 되면 총 한 자루 들고 들어가서 충분히 테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 타겟을 노리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소프트 타겟을 노리는 만큼 그만큼 광범위하게 테러에 우리가 노출됐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시드니에서는
우리나라 한인 그 대학생, 여대생이 붙잡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여러 국민들 이런 이들이 이 소프트 타켓의 테러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까요? 이 소프트 타켓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전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의 그 선전 효과를 가져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탈레반이나 IS나 얘네들이 이제 어디 서방 세계나 서구 세계에서 하는 그 테러를 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건데 한국에서 이슬람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얼마만큼 그들한테 이익이 됐을까 했을 때 별로 이익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힘이라면 이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그 숙련된 테러 기술을 만들려고 그걸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면 같은 노력이면 서구 사회의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더 아무래도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또 100% 맞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정신 이상자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한국 자체에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는 이번에 IS 격퇴전에 참여했던 군사적으로 참여한 23개국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봤었는데요. 그런데 좀 이 핀트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IS 이슬람 국가라는 그 무장 세력 거기에 한국인 대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 15일에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정책 연구소인데요. 여기에 이제 리스터라는 연구원이 자기 트위터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한국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거를 출처로 가져왔나 사진을 직접 찍은 건가 아닌가 확인을 했더니 이 사람이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 트위터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그 사람 트위터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한국인인 건 확실하고 누가 한국인이라고요? 그 사진은 한국인인 건 확실하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았고. 근데 그 사람은 한국인은 아니고요.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IS 대원 중에 한 명이죠. IS 대원에게 직접 물어보셨다고요? IS 대원들이 다 트위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로 물어보셨다고요? 예. IS 대원하고 직접 트위터를 하셨네요. 네네. 김영미 PD께서. 요즘에 외신 기자들 다 그렇게 취재를 하거든요. 취재를 하는데. 왜냐하면 IS 대원들이 트위터로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접근이 빠르고요.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확실히 한국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냐 물어봤더니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모르겠. 한국이 둘로 나눠졌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 그 사진에 나오는 한국인 IS 대원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한국인 IS 대원이라면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를 아마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지금 한국 언론이 하도 그쪽으로 이제 트위터로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IS 쪽에서 만약에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이것도 혹시 선전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한국인 IS 대원이 직접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고선에서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로서는 공개 안 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전 효과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선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국까지는 이제 그동안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죠. 지금 현재 80여 개국에서 IS 대원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국적을 일일이 다 이렇게 선전전에 이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이렇게 트위터에 접속이 돼서 이렇게 관심이 폭발된 거 알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때나 좀 밝혀질 것 같지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한국인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으로 보면 한국인 같습니까? 저는
약간 위구르 쪽 사람 아닐까라는 위구르 쪽?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사진에 예. 사진에 그 사람 신발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신발이더라고요. 신발이요? 예, 그 이렇게 샌들 같은 거였는데 자세히 그 신발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이 선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었는데 보통 IS 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시리아 현지에서 살던 게 아니라 굉장히 선진국에서 오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용모로 봐서 사진상의 용모로 봐서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장한 브루킹스 연구소 그 사람은 왜 또 한국이냐고 단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저 IS가 말이죠. IS가 이제 이슬람 국가 무장단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체적으로 무슨 형벌 규정을 담은 무슨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지금 IS가 이제 자체 형벌 규정이라고 인터넷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자체는 이제 샤리아라고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서 형벌 규정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건 이제 신성 모독은 무조건 사형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충격적이고 또 뭐 간통에 대해서는 투석형을 한다든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형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한 20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형벌 규정을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게 IS는 이제 국가를 세워서 이 형벌 규정에 따라서 통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공포스러운 형벌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주민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제 IS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이제 도주하거나 피난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무슨 강제로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어떻게 처형받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라크 안바르주의 이제 팔루자 주변에 있는 묘지 하나가 그 150명의 여성을 그러니까 사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묻었다라는 얘긴데요. 그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라크나 시리아에 뭐 어디 부족을 전멸을 했다든가 뭐 어느 부족에 가서 뭐 한 30명을 그냥 집단 처형을 하고 머리를 어디에 전시를 했다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루머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취재하는 사람 입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 즉 확인이 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SNS 상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언론들이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잘 받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지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결혼을 거부한 여성들 150여 명을 살해했다. 이런 이제 소문이 이제 돌고 있다는 얘기로군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거부한 게 아니라 단순히 IS 전사와의 결혼을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샤리아 율법을 아무리 봐도 그 IS 대원과 결혼을 안 해서 처형을 한다는 형벌은 없어요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통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어떤 걸 이제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처형을 한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IS 이 무장 세력의 최근의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미국에 집중적인 그런 공습은 지금 받고 있고요. 계속 공습은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가장 나온 한 얘기가 뭐냐면 시리아 정부 알아사드 정부도 IS랑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시리아의 정부로서는 IS가 나타나서 관심이 IS로 간 거죠. 지금 그 전에는 독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그러니까 시리아에 나고 있는 이 많은 분란이 독재 정부 때문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난의 화살을 정면으로 받는 것이 이제 시리아 정부 알아사드 정권이었는데요. 지금 IS가 출연하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의 독재는 사실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IS의 존재감이 도움을 주는 거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서로 물밑에서 협력을 한다는 얘기를 반군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군 쪽에서요? 시리아 반군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쪽에 이제 그 IS의 전선에는
시리아 정부에 공습이 없대요. 근데 자기네 반군 쪽에만 공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IS와 시리아 정부가 서로 물밑 협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리아전 자체가 3파전이기 때문에 적 아니면 동지고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을 계속 이게 거듭되어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적과 동지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미국과 그래서 시리아의 관계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4년을 끌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리아 내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지역 정보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군복무 가산점제가 군대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1121번님께서는 군 가산점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병역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 안에서 더 비뚤어지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8801번님께서는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군 내 불합리한 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휴대전화 끝자리 8008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0169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